안녕하세요. 고래 싸움에 애꿎은 새우등 터질 뻔한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견원지간인 사람들이 있나요? 만나기만 하면 서로 헐뜯기 바쁘고 뒷말이나 하고 어떻게 해서든 시비를 걸려고 하는 그런 관계 말이죠. 저는 정말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런 관계인 사람이 2명 있는데요. 근데 또 이게 그냥 일반적인 견원지간이 아니랍니다. 어제는 서로 아웅다웅 하다가 또 다음 날에는 죽마고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아군도 아니고 매번 서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서 저 같은 주변 사람들만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아주 고생을 하곤 한답니다. 이 극한의 애증은 바로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2사람의 관계였어요. 저는 결혼을 비교적 늦게 한 편인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중소기업에서 대리까지 달고 나니 어느덧 30 중반이었고 누구를 만나 연애를 한다는 것도 큰 관심이 없으니 저희 부모님은 늘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큰딸 걱정을 하셨네요. 혜정이 너 요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 간다고? 에휴, 너는 허구한 날 남의 결혼식만 가고 안 질리냐? 아, 왜 또 그래? 나도 가기 싫어. 내 소중한 주말 남 결혼식에 얼굴 도장 찍는 걸로 낭비하는 거. 근데 이게 다 사회생활 아니겠어요? 엄마 딸 이래봬도 아는 사람도 많고 인간관계도 잘 챙겨. 그 아는 사람 중엔 내 사위 될 만한 사람 없니? 어째스까 없는디? 아주 남의 일처럼 말하지 항상. 아예 결혼 생각이 없는 애도 아니면서 왜 괜한 시간만 낭비해? 그냥 결혼 안 한다 딱 못 박으면 이 엄마도 마음 편하게 포기하지. 유정이 먼저 보내. 걔 만나는 사람 있잖아. 안 그래도 너보다 네 동생이 먼저 갈 것 같긴 하다. 마음 있으면 괜찮은 놈 얼른 잡아. 어? 그 괜찮은 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땅에서 솟나요? 어디 남의 집 무밭이나 배추밭에서 뽑아올 수 있는 거면 벌써 뽑아왔네요. 좋은 남편감을 어디서 쉽게 서리할 수도 없는데 엄마는 흐르는 제 시간을 저보다 더 아까워하셨어요. 근데 괜찮은 남편감은 어느 밭에서 나진 않았지만 같은 동네에 있긴 있더라고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엄마는 답답하셨는지 동네에서 친한 친구분의 아들을 제게 소개시켜 주셨죠. 아빠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게 뭔가 평소와는 느낌이 달랐어요. 오래 살아온 동네에서 친하게 지낸 친구분의 아들인데 그 엄마의 친구분은 저도 잘 아는 분이셨어요. 엄마의 친한 친구분이셔서 저와 동생은 늘 그분을 순이 이모라고 불렀거든요. 진짜 이모는 아니지만 그만큼 엄마랑 가까운 분이셨으니까요. 엄마가 어디 놀러 가시거나 어디서 술 한잔 하신다고 하시면 다 그 친구분과 함께 가셨어요. 저는 독립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좁은 동네이니 본가에 한번 오다 가다 하면 네가 정원이 큰딸이구나 하면서 말을 걸어오시곤 했었죠. 근데 그런 순이 이모의 아들이라니 너무 뜬금없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씻고 차가운 맥주 한 캔 하고 있는데 엄마가 대뜸 전화해서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순이 이모에게 저와 동갑인 아들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라고요. 예전에 몇 번 스쳐 지나가다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확실하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됐다고 같은 동네 주민인데 혹시 잘 안 되면 편의점도 마음 놓고 못 간다고 거절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순이 이모도 꼭 이모 아들과 만나보면 좋겠다고 했다고 부담을 주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과 그쪽 부모님 모두가 응원하는 만남이라고요. 아무래도 한 번 얼굴이라도 보지 않으면 사람을 들기름에 들들 볶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저 하루 시간 때우기로 한 만남치고는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외모도 참 깔끔하게 생겼고 말도 잘 통하고 왜 이런 사람이 이 나이 때까지 혼자지? 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죠. 혜정 씨, 혹시 며칠 내내 부모님께 시달리다가 나오셨어요?
한 번만 저 만나보라고요? 어?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러다가는 귀에서 피나겠다 해서 나왔는데 혜정 씨 보니까 나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간 때우다 가려고 했는데 좀 이런 말하면 좀 오반가? 횡재한 느낌? 저도요. 전 방금 혜정 씨 너무 괜찮은데 왜 지금까지 혼자였지?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 일단 성격이 너무 잘 맞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대화가 잘 통해서 기습 공격이라도 맞은 것처럼 마음이 가더라고요. 원래 무방비 상태에서 뭔가 맞닥뜨렸을 때 훅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알아가다가 연애를 시작했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던 엄마의 말대로 1년이 조금 넘어갈 때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엄마는 거봐,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보는 거 하나 없지 라고 말하시네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건 다 엄마 덕이 컸으니까요. 확실히 손해는 아니었지만 엄마가 소개시켜준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주 소소하지만 또 치명적으로 고생을 하긴 했네요. 바로 엄마가 애증관계 절친과 사돈 사이가 되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니까요. 결혼 전 상견례에서는 웃음꽃만이 넘쳐나긴 했습니다. 예, 정원아. 아니 사부인. 우리 수연이 잘 부탁드려요. 어머, 너무 간지럽다. 이렇게 말하려니까. 아유, 사부인 저야말로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시어머니 티 내지 마시고요. 어머, 얘는 내가 그런 짓 할 것 같냐? 너야말로 사위 기나 죽이지나 마라. 너 좀만 마음에 안 들면 우다다 몰아가잖아. 사부인,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됐으니까 이상한 연기하지 말고 식사나 하세요. 사부인께서 여기 떡갈비 먹어보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아유, 나 챙겨주는 건 역시 정원이 뿐이네. 이 사람이 채통머리 없이 이제 사돈지간 됐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예의 좀 차리고 말해. 뭐하러 그래? 어차피 동네 사람들이고 친한데 편하게 하는 게 좋지. 어머니, 이 정도면 장모님이랑 사돈 되려고 저희 이용하신 거 아니세요? 어째 두 분이 제일 기분 좋아 보이시는데요? 그러네. 우리는 말 한마디 못했네. 엄마, 딸을 이용한 거예요? 이용은 무슨 네가 남편감 다른 집 밭에서 뽑아온다고 해서 엄마가 얼른 나선 거 아니야. 어? 밭에서 뭘 뽑아와? 처음에는 딱히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절친한 친구의 딸이니 본인 딸이나 다름없다면서 여러모로 챙겨주셨으니까요. 또 그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셨고요. 제 남편에게 잘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친구끼리 사돈이 되면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죠. 참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육류를 잘 안 먹거든요. 채소와 생선 위주로 식단을 해서 먹는 게 다 거기서 거기였죠. 음식을 할 시간과 에너지라도 많으면 이것저것 해 먹을 텐데 일을 하니까 그냥 손 많이 안 가는 기본적인 식단을 먹었네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걸 아시고 매번 육류를 제외한 반찬을 만들어 집으로 보내주곤 하셨습니다. 제게 음식을 해주기 위해 육류를 제외한 새로운 음식들을 배워 해다 주셨으니 엄청나게 감동을 했죠. 또 제가 아들을 낳고 나서는 말씀도 안 드렸는데 먼저 제게 손주 봐줄 테니 회사 복귀를 하라고도 해주셨고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일하라고 말이죠. 저희 엄마는 그때 교회 집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시간이 통 없으셨거든요. 복직을 원하던 저와 남편은 바로 시어머니의 제안을 넙죽 받았고 맨입으로 부탁드리기 뭐해서 용돈 개념으로 수고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저도 시어머니도 연극 보는 걸 좋아하는데 같이 보러 다니면서 가까워지기도 했고요. 또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실 때는 늘 먼저 연락을 해주시고 오시기도 하셨고 또 절대 아들 집이라는 명목으로 저희 집 도어락 번호를 묻지도 않으셨어요. 제게 실수라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네요.
만약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불편할 수 있다고 말이죠. 이런 사소한 배려가 저를 참 편하게 만들어 주더군요.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인데 꼭 저희 엄마만 엮이면 사람이 달라지시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참 다면적이라는 걸 저희 시어머니를 보면서 느꼈죠.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는 두 분 다 술을 좋아하는 주당이신데요. 두 분이 친해진 계기도 바로 술일 정도로 서로가 서로에게 역사가 긴 술친구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서로 기분 좋을 만큼 마시고 끝나면 괜찮은데 참 제대로 넘어가는 날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다 같이 놀러 간 펜션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는데요. 맛있게 고기 구워 먹고 그냥 기분 좋은 만큼 술을 마셨습니다. 단 두 명을 빼고서 말이죠. 저희 아빠도 또 시아버지도 술을 안 좋아하시거든요.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 앞에만 빈 술병이 점점 늘어났죠. 두 분은 점점 얼큰하게 취하더니 처음에는 좋게 좋게 이야기를 하다가 술의 힘을 빌려 점점 어라 싶은 대화 주제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야, 근데 정원아, 내가 저번 주에 요상한 얘기를 들었다. 무슨 얘기? 아니 뭐 네가 미용실 여자한테 그렇게 내 얘기를 했다며? 뭐? 무슨 얘기를? 너 그 여자랑 같은 교회잖아. 교회에서 내 얘기했다는데? 뭐 했니? 어? 내가 따지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내가 하긴 무슨 얘기를 해. 기억날 정도로 네 얘기 남한테 한 적도 없는데. 그래요 어머니. 장모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아, 술 너무 많이 드셨다. 이제 정리할까요 제가? 아휴, 난 네가 먼저 말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너. 내가 살쪘다고 그다지 보기 좋은 얼굴도 아닌데 살찌고 더 보기 싫다고 했다며? 왜 모른 척을 해? 어차피 밝혀질 거. 참나 돌겠네. 내가 무슨 네 살 얘기를 해.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아, 진짜 맹세한다 맹세해. 어머, 기도쟁이가 맹세한다고 하면 내가 뭐 믿을 것 같냐? 지금 네 그 능청스럽게 거짓말하는 연기력이 할렐루야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목소리 좀. 장모님이 왜 뒤에서 그런 말을 하시고 다녔겠어요. 다 말이 와전되거나 누가 잘못 전달한 거겠죠. 너 지금 네 애미가 옳고 그른 것도 구분 못한다 그 소리야? 순이야, 나 정말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아유 진짜 생사람 좀 잡지 마. 네가 어딜 봐서 생사람이냐? 그럼 뭐 네 눈엔 내가 귀신으로 보이냐? 어? 전형적인 다툼이었습니다. 네가 내 얘기하고 다녔다며 왜 그랬어? 하는 갈등의 시작 말입니다. 좋게 시작한 식사 자리는 한순간 쎄하게 식어버렸고 시어머니의 추궁을 견디지 못한 엄마는 먼저 펜션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사건은 그 미용실 여자와 엄마, 시어머니까지 삼자 대면을 하고 나서야 해결이 됐는데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의 고혈압 얘기가 나와서 엄마가 식단 잘 챙기고 운동하면 괜찮다는 얘기를 한 것뿐이었어요. 그 얘기가 여기저기 이상한 살이 덧대어져서 와전이 되고 만 거였죠. 연예인에 대한 짜깁기 소문들이 다 이렇게 퍼지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다가도 또 나중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언제 한 번은 엄마께 어쩌다 시어머니와 친해진 거냐고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그저 그러게 라고 별다른 답을 말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엄마께서도 도저히 모르는 눈치였고요. 좀 무뚝뚝한 저희 엄마와 좋게 말하면 활발, 나쁘게 말하면 정신없는 시어머니께서는 성격이 맞을 것 같지만 또 만나면 어딘지 어긋난 느낌이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사이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어쨌든 두 분은 같은 동네에서 20년 지기 친구 사이였으니까요. 하루는 엄마 시댁에 잠깐 간 적이 있었어요. 가서 시어머니께서 커피 한 잔 하자고 하셔서 주방에서 커피 타는 걸 돕고 있는데 한 컵에는 커피가루와 함께 핫초코 가루를 한 스푼 넣으시는 거예요. 어머니, 왜 핫초코 가루를 넣으세요? 어머님 드시게요?
어? 아니, 네 엄마 주려고 타는 거야. 엄마 커피 안 드시잖아요. 제가 엄마 드실 다른 차 탈게요. 예, 아니야. 네 엄마 내가 타주는 커피는 마셔. 가서 봐라. 그러시더니 핫초코가 들어간 커피와 함께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 쓰다고 커피는 안 드시는 엄마가 정말 시어머니표 커피는 드실까 싶어서 유심히 지켜보는데 정말 맛있게 드시는 겁니다. 와, 진짜 엄마가 커피 드시는 걸 처음 본 것 같네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 사이에는요, 너무 가까워서 속속들이 사소한 취향까지 다 알고 있고 또 서로 그걸 맞춰주고요. 근데 또 너무 잘 아는 사이니까 어쩔 수 없는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솔직히 말하자면 정말 유난한 권태기 커플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유난을 떨고 헤어지네 만회할 거면 그냥 깔끔하게 헤어져라 해도 어느 순간 보면 또 알콩달콩 대화하고 있는 그런 커플 말이죠. 주변 사람들만 그 모습 보면서 환장하는 거죠. 치킨을 하나 먹을 때도 두 분 입맛이 정반대라서 저희 엄마는 퍽살을 좋아하시고 시어머니는 야들야들한 다리살을 좋아하시거든요. 딱 반대의 입맛인데 오히려 만나면 서로 원하는 부위를 겹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죠. 엄마와 시어머니 관계는 그런 관계처럼 보였어요. 분명 서로 성향이 너무 달라 안 맞을 것 같은데 또 만나면 세트처럼 잘 지내는, 퍼즐도 맞으려면 한쪽은 나오고 한쪽은 들어가야 하잖아요. 엄마와 시어머니의 갈등은 거의 둘만의 문제라서 제가 엮일 일이 없었는데 종종 저까지 엮어서 저까지 곤혹스러울 때도 있었네요. 명절 전에 음식값에 보태시라고 친정과 시댁에 각각 30만 원씩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명절날 시댁으로 가니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저를 관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방에서 쪽파 다듬고 있는데 슬그머니 옆에 오셔서 이런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혜정아, 너 너희 엄마한텐 얼마 줬니? 뭐려? 용돈 말이다, 용돈. 나 30만 원 준 거. 아, 똑같이 30만 원이요.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아니겠어요. 똑같이 드렸는데. 저랑 남편 월급에서 반반으로요. 너희 엄마가 자긴 더 받았다고 하던데?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아무리 시자랑 친자랑 다르다고 해도 똑같은 부모인데 이렇게 차별하기니? 그럴 리가요. 정말 똑같이 드렸어요.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하셨지? 혹시 엄마가 거짓말을 하셨나? 그럴 리가 없는데 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런 소리 하셨나 여쭤보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제가 당장 전화하려는 포즈를 취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런 저를 극구 말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유, 됐다, 됐어. 얘는 또 뭘 득달같이 전화해서 하긴 하니? 아니면 됐다. 뭐 네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면 아니겠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는 시어머니는 그대로 주방에서 빠져나갔어요. 나중에 엄마에게 여쭤보니 아예 돈 얘긴 꺼내지도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에는 얼마 용돈을 줬는지 알기 위해 저를 떠봤다는 사실을 말이죠. 혹시라도 제가 똑같이 안 줬을까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신 거죠. 왜 이러시는 걸까요? 아, 돈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또 있네요.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시누이죠. 시누이는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래서 그런지 집안에서 막둥이로 좀 오냐오냐 받고 자란 모양이었어요. 성격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좀 제멋대로인 구석이 있었어요. 거기에 시어머니의 다혈질 성격까지 빼다 박아서 쉬운 성격은 아니었죠. 대학 졸업하고 몇 년째 백수로 살아서 남편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요. 근데 그런 시누이가 사고를 치고 만 겁니다. 술 먹다가 옆 테이블과 싸움이 크게 붙어서 상대 측에 상해 입히고 가게 기물 파손까지 해서 합의금이 필요하게 된 거였죠. 합의금과 가게 배상 문제로 당장 7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걸 시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시누이는 머리가 빡빡 밀려
집안에서 못 나가게 되니까 말도 못 꺼내시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좀 올곧게 엄하시고 무서운 성격이시거든요. 시어머니는 이 얘기를 저와 저희 친정 엄마가 있는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꺼내셨고, 그걸 보다 못한 엄마는 시어머니께 700을 빌려주셨네요.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저는 당장 남편에게 말해서 어떻게 돈을 마련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덜컥 내놓으셨으니까요.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정원아, 정말 빌려줘도 괜찮겠어? 너 돈이 어디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빌려줘? 없으면 빌려준다는 말 하겠어? 왜, 필요 없냐? 물을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살았다, 살았어. 당장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옥바라지 해야 하나 했거든. 그런데 정원이 네 덕분에 살았다. 야, 역시 하나님 모시는 사람은 다르네, 달러. 혜정아, 너희 엄마 정말 아량이 보통이 아니다. 나도 교회 다녀야 하나? 야, 갖기나 해라. 안 갖고 떼먹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부탁해서 너 요절을 낼 테니까. 아유, 그건 걱정 마. 내가 딱 3개월만 쓸게. 나 뽑기 계에서 돈 나올 순서 다가오니까 그거 받으면 제일 먼저 네 돈부터 갚을게. 아유, 살았다, 살았어. 야, 정말 내가 정원이 덕에 살았어. 또 오버하지 말고 떼먹지나 마세요, 사부인. 네, 안 먹습니다, 사부인.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 먹을까요? 시어머니가 이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저도 돈 문제가 괜히 마음에 걸려서 엄마께 확인을 따로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약속한 대로 3달 후에 돈 갚으셨냐고요. 근데 예, 강간무소식이다. 내가 한번 언제 갚냐고 했더니 그걸 기억하고 있었냐고 하더라. 참나, 사돈이기 전에 이웃 사촌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니냐면서 어차피 급한 돈도 아닌데 천천히 갚겠다고 하더라. 누가 누구한테 돈을 빌린 건지 원. 저는 혹시 엄마가 딸을 생각해서 괜히 돈 빨리 갚으라는 말을 못하시나 해서 저 생각하지 마시고 받을 건 제때 받으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저 괜히 얼굴 붉힐 일 있냐고 지도 애민데 아들 생각해서 언젠가는 갚겠지 하셨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가 돈을 안 갚는 거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먼저 약속을 어겨놓고 사과도 없는 태도가 좀 참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제일 이해가 안 가고 웃겼던 사건은 또 따로 있었네요.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치고 오랜만에 친정에 간 날이었어요. 그간 바빠서 도통 연락도 자주 못 드렸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딸을 본 엄마 반응이 어쩐지 냉랭한 겁니다. 엄마, 왜 내 얼굴을 잘 안 봐? 뭐 화난 거 있어? 나 엄마가 좋아하는 호두파이도 이렇게 사왔는데. 네가 언제부터 날 챙겼다고 그러니? 네 시어머니랑 놀 시간도 없는데 여긴 또 뭐하러 와? 이게 다 무슨 소릴까요? 누가 누구랑 놀 시간이 없어요? 제가 엄마에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려고 하자 옆에서 아빠가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너, 네 시어머니랑은 잘만 놀러 다니면서 네 엄마는 찬밥 취급했잖아. 네 시어머니가 매일 네 엄마한테 문자로 오늘은 혜정이랑 뭐하고 뭐했다. 둘이 연극 보러 갔다고 약을 바짝 올렸어. 너 네 엄마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아무리 시댁 예쁨을 받고 살아야 한다지만 아니 누가 누구랑 놀아? 이게 무슨 소리야 대체? 엄마 그 문자 좀 보여줘요. 엄마는 냉한 얼굴로 제게 핸드폰을 던지듯이 주셨고 저는 엄마와 시어머니 문자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진짜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벌써 다녀온 지 몇 년도 되는 그리고 고작 3번 같이 와서 저와 찍은 사진을 마치 이번에 새로 함께 놀러 가서 찍은 것처럼 엄마에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엄마, 사진 다시 봐봐. 이거 이번에 간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간 거잖아. 여기 사진에 목티 입고 있잖아. 지금 여름인데. 이번에 간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봐. 이 사진은 또 단발이네. 작년에 나 머리 잘랐을 땐가 봐. 아우, 그리고 같은 날 찍은 사진도 다 다른 날 다녀온 사진이라고 보냈잖아.
아우, 내 어머님 진짜 왜 이러시지? 진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대체 왜 굳이 이런 짓을 하셨을까? 다행히 시어머니의 자작극이었던 걸 안 엄마의 마음이 풀리긴 하셨지만 시어머니가 왜 이런 일까지 하는지 의문은 풀어지지 않았어요. 사돈집과 뒷가는 멀수록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돈집이 가깝다 못해 사부인들끼리 지독한 애증의 관계이니까 아무래도 괜한 일이 자주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뭐든 좋게 좋게 참고 넘어가는 성격의 저희 엄마가 마음고생을 더 심하게 하시고 당하는 것도 더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애증의 관계를 청산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시어머니 생신이었는데 그날은 저와 남편이 시댁으로 가서 함께 생신상을 차려드리기로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까지 초대해서 다 같이 축하도 하고 식사도 하려고 했었네요. 남편과 저는 평일이라 둘 다 반차 내고 마트에 들러 장도 보고 시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장을 다 보고 마트를 빠져나오고 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 혜정아, 엄마 지금 병원이야. 어? 왜? 병원을 왜 갔는데? 내가 못 산다, 진짜. 엄마, 대뜸 병원 갔다는 사람이 못 산다고 하면 어떡해? 나 미치는 걸 보고 싶어? 얘는 너무 오버한다. 아니, 아까 빌라 계단이 너무 지저분해서 치우고 있었는데 오늘 비가 왔잖니. 계단이 온통 물투성이라서 그 물 밟고 미끄러져서 다리랑 허리 삐끗했어.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네 아빠는 오늘 부산 갔잖아. 친구 어머님 장례식 때문에. 너 오늘 네 시어머니 생일이라서 반차 냈다는 게 생각나서. 아우, 거기서 왜 넘어져 진짜. 누가 들으면 내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진 줄 알겠네. 며칠 입원해야 한다니까 너 지금 집에 들러서 엄마 병원에서 쓸 간단한 세면도구랑 속옷 좀 챙겨서 병원으로 와줄래? 문자로 주소 보낼게. 알았어. 바로 갈게.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로 남겨놔요. 그럼 좀 빨리 움직여서 엄마가 다 못 치운 빌라 계단 좀 정리하고 올래? 아, 됐어. 지금 그거 치울 정신이 어딨어. 친정은 빌라 4층인데 종종 이웃들이 계단에 물건을 쌓아놓고는 하셨거든요. 엄마께서는 그거 정리한다고 하시다가 계단에서 그만 미끄러 넘어지신 거죠. 진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해 시댁에 가기 전에 저를 친정에 내려달라고 했고 시어머니께도 상황 좀 잘 말하라고 했어요. 필요할 만한 물건 챙겨서 엄마가 알려주신 병원으로 갔고 가서 엄마 입원 수속까지 마치니까 긴장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엄마는 다행히 부러진 건 아니고 발목은 약한 골절, 허리는 이번 충격으로 예전부터 있던 디스크 통증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계단에서 넘어졌고 넘어져서 머리도 벽에 좀 부딪혀서 혹시나 뇌진탕이 올 수 있으니 3일 정도 입원해서 경과 관찰을 하자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에 한시름 덜어서 그때 부산에 계신 아빠에게 상황을 전하려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그래도 며느리와 아들에게 생일상 받는 걸 기대하셨을 텐데 갑작스런 사고로 생신 축하 자리에도 참석을 못했으니 받아서 설명을 해야겠다 싶었죠. 여보세요? 어머님 저... 예, 이번엔 또 뭐가 잘못됐다든? 네? 네 엄마 곽정원이 이번엔 또 어디가 아프길래 친한 친구 생일도 축하 못한다고 해, 어?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발목이랑 허리를 다치셨어요. 입원을 해야 한다고 병원에서. 아유 정원이가 잘 가르쳤네 잘 가르쳤어. 시애미한테 거짓말하라고 시키든. 예, 네 엄마 예전부터 엄살이 심해서 그게 취미자 특기야 특기.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참 애썼어 둘 다. 속은 셈 쳐줄 테니까 둘 다 당장 여기로 와. 혜정이 너도 약속 지켜야지. 안 그러니? 아, 어머님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제게 전화를 한 시어머니는 엄마가 다쳤다는 게 엄살이고 거짓말이라는 걸
완전 믿고 계시는 겁니다. 알겠다니까. 네 엄마 모시고 우리 집 오면 내가 싹 다 낫게 해줄게. 내가 또 손님이 좋아서 마사지를 기가 막히게 해요. 어머님 골절이래요, 골절. 마사지가 아니라 깁스를 해야 낫는 거라 지금 갈 수가. 야, 김순이. 엄마는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는 시어머니의 말을 다 들으신 건지 다짜고짜 제 핸드폰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자후와 같은 소리로 시어머니 성함을 부르셨죠. 야, 나 지금 땡땡병원 5층 503호다. 너 당장 튀어와. 와서 그 두 눈으로 내가 지금 엄살인지 진짜 깁스를 두르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엄마가 시어머니께 이렇게 길이길이 화를 내시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핸드폰 너머로 작게 시어머니 목소리도 들렸고요. 예, 넌 날이 갈수록 연기가 는다. 그래 알겠으니까 내가 집에서 석고 반죽으로 깁스해 줄 테니까 와. 일단 와서 말해라. 어? 아니 이건 뭐 불신지옥도 아니고 뭐 망상병 있는 거 아니지? 사람 말을 왜 이렇게 못 믿니? 그래, 네가 뭘 믿든 네 자유지, 네 자유야. 알아서 생각해라 이거사. 끊어. 엄마는 그렇게 단박에 통화를 종료하셨고 제게 지금 당장 엄마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내 시어머니에게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신 깁스 사진과 허리 복대 사진, 또 엄마께서 병원 침대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시어머니께 보냈네요. 그런데 몇 분, 아니 몇십 분이 지나도 답장 하나 오지 않는 거예요. 엄마는 또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는 시어머니를 보며 머리 끝까지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오해인 줄 이제라도 알았으면 사람이 사과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이렇게 가다간 평생 갱생 불가야. 엄마, 뭐하게, 어? 엄마는 분주하게 옆에 있던 가방을 뒤져 곧 핸드폰을 꺼내 드셨어요. 엄마, 누구한테 전화해? 조용히 해. 넌 잠자코 있어. 아휴, 내가 하나님한테 부탁해서 요절을 낸다고 했지? 지가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람한테 한 번 혼나봐야지. 아, 여보세요? 네. 혹시 지금 댁에 계세요? 아, 다름이 아니라 순이, 아니 사부인이 한 6개월 전인가 저한테 돈 빌려간 거 아세요? 엄마! 그렇습니다. 엄마께서는 시어머니를 혼쭐 내기 위해 시어머니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인 시아버지께 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제일 시아버지에게 들키기 싫어하는 일을 폭로하겠다고 마음 먹으신 거죠. 엄마, 하지 마. 넌 가만히 있어. 아니, 네.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6개월 좀 넘었을 거예요. 원래 석 달 후에 갚겠다고 했는데, 아휴, 통 소식이 없었네요. 벌써 반년이 훌쩍 넘었고, 700이요, 700. 네, 그렇죠. 아니, 순이가 이런 애가 아닌데 모른 척을 하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해서요. 아유, 이걸 말해도 되나? 다른 건 아니고 사돈 처녀가 무슨 싸움을 했었나 봐요. 술 먹다가. 네, 그렇다니까요. 그때 상대 측을 때렸는지 기물파손을 했는지 해서 합의금 때문에 빌렸었네요. 어머, 제가 괜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알죠. 알다 마다요. 네, 그럼 사돈 어른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네네, 들어가세요. 시아버지에게 모든 걸 다 폭로해버린 엄마께서는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후련해 보이셨어요. 엄마, 이제 시누이 집에서 쫓겨나도 난 몰라. 어머님도 같이 쫓겨나겠네.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분명 내가 분풀이 하려고 한 것도 있지만 네 시어머니는 한 번쯤 이렇게 충격요법을 줘야 돼. 이때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몇 시간 후에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장모님이 대체 무슨 소리 하신 거야? 폭탄 터뜨리셨나 본데? 핵폭발. 우리 아버지 진짜 화나셨어. 나 아버지가 저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 본다. 나중에 집에 가서 남편에게 들어보니까 집으로 들어가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앞에 차려진 생일상을 그대로 뒤엎으셨다고 합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돈 빌릴 곳이 없어서 어디 사돈한테 손을 벌려? 얼마나 더 우스워질 거야, 우스워지길. 아버지, 일단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집안 망신도 좀 작작할 것이지. 그리고 주연이 너. 네, 네? 너 이 자식이 대학 보내놨더니 몇 년 백수로 놀고 먹는 거 그대로 봐주고 있었는데 싸움질이나 하고 다녀? 네가 제정신이야? 아버지 그게... 여보, 일단 들어봐요. 내가... 듣기 싫어. 모녀가 쌍으로 사람을 깜쪽같이 속이기나 하고 딸은 싸움에 엄마는 돈 빌리고 갚지도 않고 아주 대단한 범죄자 모녀 납시였네. 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나 당신이 사부인한테 빌린 돈 절대 대신 못 갚어. 당사자들 둘이서 어떻게 해서든 나가 돈 벌어서 갚어. 안 그러면 나 당신이랑 끝이야 끝. 이제 도저히 아나무인으로 사는 당신이랑 못 사니까 알아서들 처신해. 주연이 너도 마찬가지고. 너 지금 이렇게 놀고 있을 때 아니야. 배울 대로 배웠으면 활용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아직까지 부모한테 손 벌려 살려고 궁리하지 말고. 진짜 이번에 제대로 해결 안 하면 너랑 네 애미랑 같이 이 집에서 내쫓을 줄 알아. 그야말로 화산 폭발과 같은 불호령이었다고 남편을 회상했네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눈물 콧물 쏙 빠지게 혼났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동안 시아버지도 참 많이 참으신 거라고 터질 게 터진 것 같다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불효령대로 엄마가 입원한 병원으로 오셔서 직접 사과를 하셨어요. 그동안 별 이유도 없이 시비 걸었던 걸 사줘야 하는 자리였죠. 또 빌린 돈을 매달 꼬박꼬박 갚겠다고 약속도 새롭게 하셨고요. 엄마와 시어머니 사이는 이번을 계기로 완전히 틀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일을 시작했거든요. 오랫동안 놀고 있던 둘이서 노동을 시작한 거죠. 시어머니는 가까운 상가 건물에서 청소일을 시작하셨고 시누이도 몇 번의 면접에서 떨어지다가 결국 월급 150 정도의 사무직에 취직해서 오랜 백수 생활을 청산했어요. 그래서 매달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희 엄마에게 빚을 변제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는 물론이고 저까지 아예 아는 척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솔직히 화낼 입장은 아니시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저희 엄마는 고자질쟁이에 저는 그 고자질쟁이의 딸이니까 꼴보기 싫을 수밖에요. 근데 몇 달이 지나니까 저를 불러서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내가 솔직히 이렇게 나이 들어서 뼈 빠지는 일 시작한 게 죄다 네 엄마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아휴 이제 와서 보면 네 엄마 아니 사부인께 감사드린다. 주연이 걔가 일 시작한 것도 어떻게 보면 네 엄마가 남편한테 말 전해서 때문이니까 내가 나이 먹고 매일 집에서 허송세월 보내는 걔를 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래서 그랬던 거야. 예전엔 나도 혜정이 너처럼 자기 앞가림 잘하는 성실한 딸 있었으면 했거든. 그래서 사부인을 질투하기도 했었고. 근데 사부인 덕분에 백수로 놀고 먹던 딸이 어거지로라도 일자리 찾아서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차라리 잘 됐다 싶다, 나도. 그저 딸 잘못 고치려고 하지 않고 감추려고 해서 그 벌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해. 사부인한테는 말하지 마라. 정원이 학원 틀어졌지만 뭐 나중에 다시 괜찮아지면 내 입으로 말할 날 오지 않겠니? 언젠가 노동이 사람을 숭고하게 만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딱 시어머니가 그 경우인 것 같았습니다. 일을 시작하시고 뭔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신 것 같기도 했고 사람이 한 발자국 내딛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제가 저희 엄마에게 용돈 드리는 걸 견제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엄마에게 질투심을 유발하는 것도 또 제게 꼭 생일상을 받고 싶어 하셨던 것도 다 오랫동안 방황했던 시누이를 대신해서 저를 딸처럼 생각하신 건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괜히 안타깝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직까지 일을 잘 다니고 계세요. 시누이도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일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 시아버지의 화도 누그러지셨네요.
시어머니는 아직 저와도 그렇고 저희 엄마하고도 그렇고 대면대면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 말씀처럼 뭐 언젠가 예전처럼 괜찮아질 순간이 오지 않겠어요? 돌고 돌아 인연이라고 진짜 좋은 인연이었으면 언젠가 다시 관계가 개선되겠죠. 어쩌면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는 함께 있을 때는 서로 마이너스의 관계이고 떨어져서 서로를 포기하는 순간 플러스의 관계로 전환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서로에게서 안 좋은 모습을 이끌어내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청산하니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걸 보는 기분이랄까요? 두 분 다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티격태격 하던 애증의 친구를 잃었지만 다음엔 증은 없고 사랑만 가득한 친구 관계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앙숙인 듯 앙숙 아닌 영혼의 단짝 같은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주위에는 늘 나를 편하고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플러스의 관계만 있길 바랍니다.